You might think I'm 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6일 네 번째 만난 월요일입니다. 이달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와싱턴 소리 존킴 TV 시사 프로 바로 시작합니다. 와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La nei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Tombe la neige et mon cœur s'habille de noir. Ce soyeux cortège, tout en larmes blanches. L'oiseau sur la branche pleure le sortilège. Tu ne viendras pas ce soir. Le cri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La cet odieux silence, blanche solitude, tu ne viendras pas ce soir. Ne crie mon désespoir, mais tombe la neige, impassible manège. 네, 죄송합니다. 눈이 내리네. 원어로는 탐벨라 네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이 내리네를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휴일인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눈이 내리네. 탐벨라 네이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는 이태리 출신의 벨기에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바로 가수의 이름은 살바토레 아다모.
지난 1963년에 발표를 했죠.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눈이 내리네. 탐벨라 4개를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 곡인 눈이 내리네를 부른 이 아다모는 자신의 직접 작사 작곡을 했으며 노래까지 부르면서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상용을 했죠. 지난 1970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발머리에 좀 튼튼하게 생기셨던 이숙이라는 여가수가 있었죠. 이숙 씨의 그 번안 가요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만은 이숙이라는 두 글자를 많은 대한민국 팬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던 겨울철 샹송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잠깐 살펴보니까요. 눈이 많이 오는 밤이었습니다마는 애타게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을 기다렸습니다마는 결국 오지 않는 연인, 애잔한 마음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10여 년 만에 엄청나게 폭풍과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이 방송실 밖으로 나가려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빙판이 됐어요. 한 10인치 이상 눈이 내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영하 10도 이상, 말하자면은 화씨로 한 6도, 그러면은 섭씨로 한 영하 10도에서 11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이처럼 미국의 전역이 10여 년 만에 전국적으로 폭풍 눈으로 온 누리를 덮였습니다. 이 같은 눈은 어제 1월 25일 일요일 자정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제 낮 2시까지 내리다가 잠깐 멈춰섰다가 다시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진눈깨비로 또 변해서 내렸습니다. 빙판길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한국부터 정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당 출신의 전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베트남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통합 차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큰 정치랄까요? 상대당인, 말하면 적군이죠. 적군당의 국민의힘 출신의 삼선의 이혜원 씨를 초대 예산을 다루는 장관직 후보로 임명했습니다마는 양파 껍질을 벗긴 벗길수록 마찬가지로 이혜원 씨의 그 비리 사건이 보좌관들의 막말, 갑질, 벗기면 벗길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까지 크게 번지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분노, 논란,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으로 볼 때는 잘못 임명해서 강행하다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것 같다고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씨로 측에서 볼 적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토사 구팽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혜훈 씨의 그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보수적 진영의 국민소설 이혜훈 씨를 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계산에 깔린 그런 계획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게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합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이런 정략적 그런 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어떤 보다 국민들을 보다 질 좋은 삶을 위해서 경제통인,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이혜훈 씨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혜훈 씨를 임명하지 않았나.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통합의 차원에서 이혜훈 씨를 임명하려 했다면 미리 국민의힘에 의해서 배신자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을 계산했을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야죠. 내가 이러저러해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오로지 진보 쪽을 향해서 모든 정책과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은 이제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뭐 답답해서 보수 진보를 가리면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 정책을 쓰겠느냐. 대한민국의 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소속의 장 대표에게 측근들을 통해서 통보를 했어야죠. 내가 이혜훈 씨를 통합 차원에서 임명하려 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랬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이죠. 엄청나게 지지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감동을 먹고 그렇게까지 이혜훈 씨의 뒷조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서로 윈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견해도 많아요. 특히 뭐 보수 쪽에서는 100%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혜훈 씨는 삼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양반이에요. 12년 동안에 전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거쳐서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을 거쳐서 12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장관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배신까지 하면서 이혜훈 씨는 더군다나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전직 의원이에요. 김무성, 유성민, 이준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앞장섰던 배신이고 이번에도 두 번째 배신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마는 그렇게 학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학식이 있으면 뭐예요? 우선 인성과 인간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녹취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자신을 보좌했던
그 어린 나이 보좌관들에게 소리소리 괴성을 지르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내 너를 죽이고 싶다. 말하자면은 법만 없으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자기 딸과 아들 같은 그 연령대 20대 후반 보좌관 같습니다마는 남자 보좌관이고 여자 보좌관이고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이건 뭐 전무후무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말을 하는 이 회원이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이재명 쪽으로 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뒷조사를 했죠. 또 보좌관들에 의해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릇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걷는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해운 전 국회의원 예산처 초대 장관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비리 사건이 계속해서 양파 벗겨지듯이 밝혀지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더 이상 어떻게 감싸줄 수가 없었든지 철회를 발표했어요. 토사 구팽 당했죠. 그런데 낙마 이유를 보게 되면요. 첫째 이유, 이해운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만 도저히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한 가련한 여성, 딸 같은 보좌관에게 인간 말살적인 언사, 소리 괴성 지르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운의 악마적인 요소를 우리 모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운이는 이렇게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이건 대단히 오판이죠. 이 대통령의 정치적, 정략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로 이해운이를 낙점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운이는 자신의 능력, 말하자면 이해운이가 서울대 경제과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12년 동안 의정 생활을 인정을 했고 거기에 노하우를 이해운이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니 나를 임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오판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정략에 의한 것이 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오판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낙마의 원인이 있죠. 이해운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비리 그리고 자신의 남편의 땅 투기 사건 또한 자신의 부정 청약에 대한 비리도 이해운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남편의 땅 부정 투기 사건, 이해운 씨의 자식의 연세대학교 부정 입학,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의 보좌관들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발작으로 심한 욕지거리. 오직하면 이번에 천하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직의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었던 천하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마는 이훈 자신이 히스테리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잡게 해달라고, 자신의 성격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럴 정도로 성격이 무자비하고 아주 비인간적이고, 학교를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마는 글쎄요, 인성교육이 잘못됐겠죠. 인성교육이 잘못되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정말 새 아들을 뒀어요. 아들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까지 둔 이러한 사람이 자식 같은 딸, 자식 같은 그 아들들에게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거 들으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금수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처럼 파면 팔수록 양파 껍데기 벗길수록 이혜원의 비리는 계속해서 여전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자신의 장남의 혼인 문제, 결혼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건 완전히 정식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늦췄어요. 아마도 부양가정 문제로 위장 전수를 쓴 것이죠. 어떠한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런 위장 전수를 쓴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죠. 역시 국민들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거짓말로 얼렁뚱땅 자신의 주관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말하자면은 자신의 주장만 믿은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만 밀고 나가서 자신 이외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망각한 채, 그리고 청문회를 대충 받으면은 야당에 의해서 반대 목소리는 나올 것이다 계산했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의 엄호,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해줄 것이다. 하루만 넘기게 되면은 장관에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청문회를 아주 우습게 봤죠. 하루만 지나면 무사 통과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엄호 사격을 받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오늘만 지나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장관직에, 그렇도록 원하는 장관직에 임명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혜원의 낙마 원인이 있어요. 낙마된 원인,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초래된 토사구팽된 원인이 마지막에 있어요. 자신의 보좌관들을 개무시했어요. 멸시하는 듯한 막말, 히스테리적인 상처받은 보좌관들의 폭로, 그야말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혜원의
이 비리 사건과 이 성격, 파탄적인 성격이 드러났지요. 국민의힘 의원의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한 이러한 인성을 가진 자의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된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다행이에요. 이 모두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된 것이죠. 자업자득이에요. 자식 같은 보좌관들에 대한 악행은 우리 모두 국민들 녹취를 통해서 다 알게 되면서 이해운의 정치 생명은 대세,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물거품이 된 거예요. 10년 남이압을 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란 노래도 듣지 못했냐 이해운? 당신은 뿌린 대로 받은 거야. 근데 이해운 전 의원이 12년 동안에 그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좌관들이 85명의 보좌진들이 이해운이를 보좌했어요. 그 가운데 57명의 보좌진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운의 그 갑질 때문에, 이해운의 그 욕지거리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태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운이가 악행을 저질렀으면은, 야, 더 이상 이거 못 해먹겠다. 이 보좌진들도요, 엄연히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인텔리들이에요. 인텔리전스 맨 지성인들이에요. 이해운이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할 정도의 인격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을 경멸하고 개무시한 거예요. 보좌진들의 역할,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운이는 자신의 성격, 히스테리적인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좌진들을 하급직으로 생각해서 매도하고 노예 취급으로 일관했던 인간 말종의 이해운이의 모든 것을 이번 보좌진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인간사, 자신이 뿌린 대로 걷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해운 전 국회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두 번째 국민의힘을 배신한 이해운, 그것도 모자라서 갑질 논쟁, 자신을 보좌했던 85명의 보좌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으면은 57명이 보좌진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을까요? 아니, 이해운 씨, 장관직이 그렇게도 대단한 자리입니까? 일반적으로 장관 자리는요, 길어야 2년? 정말 길어야 3년? 거기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잘리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그런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에? 그래서 결국은 발가 벗겨졌어요. 그냥 배신도 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서 과유불급을 하지 않고, 정말 이해운이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사성어를 전혀 도외시한 것 같아요. 과욕을 부르게 되면은 모든 영원히 묻혀질 그 비밀이 이번에 완전히 폭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혜훈이의 모든 악행과 비리와 밝혀지면서 이혜훈이의 인간성, 비인간성도 밝혀졌고,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토사구팽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 투기 사건, 또 아파트 이 부정 사건, 또 아들에 대한 부정 사건, 이게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물론 그 중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두 가지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될 운명에 처했어요.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은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자신이 기세에 등등하게 잘 나가던 시절 하급적인 인턴 직원인 보좌진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그 인간 응보를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뭐해요? 가장 배움이 있건 배움이 없건 간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성의 부족, 비인간성의 잔인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 그래서 결국 상처받은 보좌관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더 하물며 보좌관들도 대단히 많이 배운 학식인은 지성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관직에 임명을 한다니까 벌떼같이 보좌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들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두 번 다시 이혜훈이 같은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이런 자가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혈세로 받아 처먹었어요. 에? 피땀 흘린 혈세로 받아 처먹으면서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혜훈 영원히 떠나거라. 자, 끝으로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의 전 당대표였던 한동훈에 대해서 논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내린다면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남아서 분탕질을 더 이상 하지 마라. 한동훈으로 인해서 자신이 모셨던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더군다나 당대표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을 했어요. 자신을 20년 동안 키워왔던 윤 전 대통령과 사감으로 인해서 탄핵에 앞장을 섰어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어리석은 판단, 무모한 겸령을 선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탄핵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떡하지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200명의 의원에 의해서 가결되는 거지 더불어민주당이 200명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이의 12명을 이끌고 합세하는 바람에 탄핵이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무성, 유성미, 이준석, 윤혜원 이들이 주동으로 해서 탄핵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한동훈이라는 이자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탄핵된 건 좋아요. 탄핵에 대해서 보수 정권이 완전 괴멸됐잖아요. 괴멸돼서 결국은 좌파 정권의 정권을 그냥 넝굴채 호박을 줬어요.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라가 현재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전에도 잠깐 피력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내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적을 제거하려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챙긴다면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 12가지 사법 리스크, 그리고 4가지 정가 사실 국민들이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그 행실을 보게 되면 아직 대단히 실망적이에요. 친중 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곳에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도저히 대통령에 당선되기보다는 사법 처리 받을 것으로 거의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한동훈으로 인해서 결정타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갔으며 그 부인까지도 감옥에 들어갔어.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계엄령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가 비상사태, 폭동,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또 심한 4.19와 같은 데모, 이럴 때에 계엄령을 선포해야지. 야당에 의해서 발목을 잡혔다고 계엄령을 선포해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커다란 잘못이에요. 오판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키워준 어버이 같은, 부모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칼춤을 줘서 오늘날 좌파 정권에게 정권을 내줘요. 이 모든 것이 한동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결코 정치해서는 아니 된다. 현재 남아서도 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서 분탕질하고 있잖아요. 에? 자신이 얼마만큼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잖아요. 기라성 같은 국민의힘은 실력자들이 많아요. 뭉치지 않아서 그렇지. 한동훈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들 깔렸어요. 어찌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으로 법무부 장관 그걸 토대로 해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까지 돼서 많은 아줌마 부대들의 또한
팬통까지 생겨가지고 인기를 잠시 얻어서 스킨십까지 하면서 말이지, 인기를 발판으로 좋아서 그것을 오판했어요. 그 팬덤 정치를 자신의 역량으로 오판을 한 거예요. 예? 기고만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또한 계엄은 내란이다. 가장 앞장서서 내란이라고 외친 것이 한동훈이에요. 내란인지 외환인지, 계엄령이 내란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지는 앞으로 1심, 2심, 3심까지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내란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동영 당 대표가 8일 동안에 목숨을 건 투쟁을 했어요. 단식 투쟁을 했어요. 모두 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문안 갔어요. 유승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유승민 배신자까지 장동영 전 대표를 위로차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큰 품을 아는 한동훈이 안 갔어요. 장동영 당대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 소인배예요. 그런 소인배. 오히려 자신의 가족이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 못할 악행을 했잖아요. 당 게시판에 비난글을 말도 못할 정도로 비난했잖아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밝혀지니까 그때 가서 마지못해 사과를 했는데 그것도 조건부 사과. 뭐 조작이다 어쩌다. 이제는 인간적으로도 비인간적이요. 인성이 잘못된 것 같아. 이혜훈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춘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잘했니 못했니 떠나서 국민의힘에 남아서 분탕질만 해서 계속해서 뭉치지 못하는 그럴 바에야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제명시켜야 돼요. 제명시키게 되면은 벌떼같이 또 몰려들겠죠. 어제 광화문에서 몇천 명이 한동훈 지지하는 세력이 철회해라, 제명 처리하라고 데모 있었죠. 마치 그것이 무슨 뭐 10만 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했습니다마는 3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것을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보수는 한동훈 나 자신이다. 지가 진짜 보수랍니다. 언감생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야. 그럼 장동영 당대표를 위시로 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가짜 보수란 얘기인가? 가짜 보수는 한동훈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예?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고. 예? 국민의힘에 남아서 분탕질하고 쪼개지게 만들지 말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국민의힘을 떠나든가 아니면 국민의힘 이번 기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묻혀질 거예요. 그리고 똘똘 뭉쳐서 힘차게 나갑시다. 한동훈이를 제명하라. 이상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워서 목소리가 잠깐 잠겨서 제가 기침을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것 미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이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맞서서 캐나다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물론 캐나다에 무려 100%의 관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중국과의 친선을 도모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전역에 최강으로 한파가 닥쳤죠. 극한의 쥐와 함께 치솟는 난방비. 이것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미 기상청은 어제 서부 그리고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역에 얼음 폭풍, 겨울 폭풍, 윈터 스톰, 익스트림 콜, 프리즈, 말하자면은 겨울 폭풍, 극한 한파, 결빙 등 한파 경보를 발령했어요. 산간에는 눈사태, 해상에는 해일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인 미네소타, 한때는 순주가 영하 섭씨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이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향해서 100%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린란드 사태로 한동안 갈등이 심화한 유럽에서 시선을 돌려서 캐나다와 대립각을 세운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대니까 유럽 8개국이 대단히 불만에 나서면서 프랑스의 마크로 대통령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나토 사무총장과 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과의 모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만은 캐나다가 다시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죠. 100% 관세를 하겠다. 앞으로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6년도 1월 26일) 시사 프로그램 와이신동 소리 이만 줄입니다.